자, 그다음 이제 49번에서 이제 일본 경비도 나오고요. 자, 일본 경비도 이제 처음에 뭐 중세, 뭐 고대 중세, 그다음에 현대로 넘어오는 과정. 자, 이런 부분도 자, 일본의 문제 쪽도 설명 자체를 좀 주의 넣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쪽은 많이 시험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자, 일본 민간 경비라고 있고요. 그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뭐가 될까요? 자, 우리 일본도 이제 우리 중세 시대, 자, 이때는 거의 미국하고 영국하고 좀 가까운 쪽이었습니다. 뭐 독일 쪽이라든지 그런 쪽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 쪽과 많이 관련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륙법계가 아니라 영미법계 쪽으로 많이 갔었다는 겁니다. 일본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일본의 민간 경비는 중세 지방 성주들의 바로 사병보위에 의해서 맞습니다. 사병보위에 의해서 실시가 되었었다. 여기도 이제 자체 경비 이런 정도로 많이 활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민간 경비 위주로 많이 독립적인 세력을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자, 국가에게 세금을 내지만 게입니다. 스스로 알아서 자체적으로 지방 성주들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었다는 겁니다. 뭐 서울로 가끔씩 올라오십시오라는 뭐 숙이나 아니면 거기서 이제 근무를 일부 일정 기간 했었다가 다시 내려가고 뭐 충성을 맹세하고 약속하는 그런 측면으로도 많이 일본은 활용을 했었습니다.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지방 성주들의 사병 보위에 의해서 처음에는 실시가 됐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이번에 도쿠가와 시대입니다. 그 막부 시대의 장병위는 경찰의 공경비계입니다. 자, 앞쪽에서도 간단히 좀 설명이 되었었고요. 이 장병위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민간입니다. 민간. 그리고 민간 경비업자. 그러니까 민간에게서 급료를 받아서 돈을 받아서 활동하는 민간 경비업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장병이었습니다. 우리 일본도 다 바로 미국이나 영국의 그 경비하고 많이 가깝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사람이 바로 장병인데요. 근데 여기에 경찰의 공경비 업무를 수행하였었다. 너무 다른 설명이 나왔죠. 그래서 장병일은 공경비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라고요? 민간 경비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지. 무슨 공경비? 공경비는 경찰입니다. 그런 쪽과 관련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엉뚱한 소리입니다. 자, 2번이 아주 너무 엉뚱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리 잘 해놓으시면 금방 표가 나지만요. 안 그러면 상당히 또 어려울 수가 있을 겁니다. 주의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틀렸었죠. 현대적인 민간 경비가 정말 본격적으로 발전했을 때 언제라고요? 제2차 세계대전계입니다. 1939년도계입니다. 뭐 연도만 정확하게 좀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막 이런 연도는 이제 속이지는 않을 겁니다. 1차도 아니고 2차라고 있습니다. 주의하실 게 이제 심하게 그렇게 안 내봤는데 2차 세계대전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일본이 난리를 쳤던 게 언제입니까? 2차지 1차는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크게 문제돼서 지금 현재도 많이 비난받는 게 일본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의 주범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시대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항상 뭐가 문제가 되니까 군수물품입니다. 군수물품을 뭐하고 물품을 수송을 해야 되는데 이 수송을 누가 할 겁니까? 입니다. 개인들이 함부로 하기 어려웠을 건데 누가요? 민간 경비가 그 물품을 수송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정말 급격하게 발전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군수 물품을 제대로 수송이 안 되면 전쟁에서는 절대로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 승리를 바로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게 정말 아주 중요합니다. 속된 말로 총알 없이 어떻게 싸울 겁니까? 입니다. 맨몸으로 덤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먹고 자고 하는 부분들이 또 문제가 될 거니까요. 이런 군수물품 전달 자체가 아주 크게 문제가 됐으니까요. 이런 부분 많이 했었습니다. 거기다 이제 전쟁이 발생했으니까 또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중요한 산업시설이나 아니면 또 중요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암살하려고 할 거니까요. 또 안에서도 지키기 위한 부분이 바로 경비가 크게 필요했을 겁니다. 대외적으로 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2차 세계대전 이거 맞았습니다. 자꾸 이제 다른 시대 그럼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도 여기는 아닙니다. 1914년부터의 바로 세계대전 거기도 이건 아니다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도 좀 주의 넣으시고 1번은 이제 민간경비 제도를 미국에서 도입해서 그죠. 일단은 군정시대에 이제 들어와서입니다. 올해 이제 군 지배를 좀 받긴 했었지만 거기서 첨단 경비 설비를 모두 미국에서 다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어디다 써먹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이나 중국이나 좀 떨어지는 그런 바로 나라에다가 나중에 역으로 오려 수출하게 되면서 큰 발전을 미국이 좀 여기는 오히려 일본이 크게 발전을 좀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오히려 역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모방 같은 거 얼마나 잘합니까? 그죠? 누가? 일본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지금 현재도 알아주는 게 바로 일본의 바로 경비 산업 주하시야 됩니다. 자, 세계적인 수입뿐만 아니라 그리고 국가적인 자체적인 수입에서도 상당한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은 우리도 이제 많이 좀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 자체는 2번. 자, 2번 설명은 정말 너무 엉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50번에서 이제 각국의 이제 민간 경비 그 발전 과정에 관한 설명이고요.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설명 중에서 여기는 옳지 않는 것은 뭐가 될까요? 라고 해놨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일본에 보실까요? 일본의 우리 민간 경비, 우리나라 이제 제1차, 2차 세계대전 중에 급격하게 바로 발전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자, 우리나라 자체로 이제 봤었을 때, 자, 우리나라 자체는 이제 여기는 자, 1차나 세계 2차 대전 여기서 이제 급격하게 발전되었다라고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겁니다. 자, 우리나라 자체는 이제 언제요? 여기서 미군정 시대입니다. 그래서 45년 바로 해방 45년 전쟁 중에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군정 시대를 거치면서 거기서 이제 크게 좀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옳지 않는 것은 바로 일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1960년 그 이전에 우리나라 경비 활동은 고용주의 집에서 맞죠. 그리고 상주하면서 그런 형태로 이제 경비 역할과 동시에 신변 보호 임무까지 행하였다. 그죠? 여기는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뭐 장정이라고 해서 이제 그 전에는 정말 좀 돈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일부 고용해서 스스로 이제 경비 활동을 많이 맡겼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설명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일본에서 지금 현대, 자, 그 이전에 민간 경비는 해이안 시대에 출현했던 그죠 무사 계급에서 그 뿌리는 거기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무사, 자, 이런 부분들은 많이 우리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또 일본의 그 홍보 차원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에서 여기는 많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설명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미국에서 우리 핑커턴은 1850년 그죠? 그리고 탐정사무소를 설립하였다. 그죠? 여기도 뭐 연도 같은 것은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자, 50번은 바로 1번. 자, 우리나라 설명 자체가 여기는 맞지 않게 되어 있었다라고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51번 쪽에서 이제 그 위험 관리의 그 순서 발전 과정을 여기 이제 설명한 건데 여기는 옳은 것은 뭐가 될까요? 자, 이런 문제가 이제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 여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을 좀 많이 겪으실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위험 관리 이론인데요. 자, 그 과정을 봤을 때 순서가 맞는 것은 뭐가 될까요?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뭐 우선순위를 설정하거나 그다음에 위험 요소 분석 조금 빠를 수는 있을 겁니다. 첫 번째 해당될 각입니다. 그리고 평가 부분들은 가장 마지막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느낌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게 앞쪽에 있는 지문들은 벌써 틀렸겠구나라고 한번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 1번에 이제 위험 요소가 감소한다. 이것도 상당히 뒤쪽으로 좀 가 있을 거다라는 느낌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위험 요소를 확인하는 거. 자, 위험 요소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조사 과정 자체를 발전시킬 건지 자, 그런 부분은 먼저 가장 첫 번째로서 위험 요소를 확인해 보는 부분이 먼저 가장 첫 번째 해당될 겁니다. 그래서 위험 요소를 확인한 부분이 가장 먼저가 될 거고요. 자, 두 번째는 그 위험 요소를 자, 먼저 파악을 했으니까 확인했으니까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겁니다. 분석. 자, 분석하는 단계가 벌써 두 번째 이렇게 해당될 거고요. 분석하고 나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매겨놓을 건지 뭐부터 먼저 시작을 하게 될 건지 분석이 끝난 후에는 순위를 한번 설정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번이 바로 세 번째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평가는 가장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험 요소가 어느 정도 감소가 됐는지 그런 부분 판단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네 번째는 위험 요소 감소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마지막에는 안전성이나 보안성을 뭐합니까? 평가. 이 평가 부분은 가장 마지막으로 항상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먼저 찾아내는 부분이 가장 첫 번째가 될 거고요. 그거 분석하고 두 번째 그리고 순위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위험 요소 같은 게 감소가 됐는지 그걸 본 다음에 잘 됐는지를 평가를 해보는 부분. 자, 그 부분이 바로 몇 번째? 다섯 번째라고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문제가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을 거니까요. 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시간을 좀 가지고 쉽게는 안 풀릴 거니까요. 생각해 보시면 여기도 답은 나오게 될 거다. 그리고 압축하는 과정에서 조금 맞다 안 맞다 이런 부분은 금방 느낄 수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벌써 3번 4번 중에서 답이겠다. 두 개는 떨어지겠다라고 했을 때 쭉 가다가 이제 요 순서가 맞지 않는 거 3번 정도 갔을 때는 상당히 좀 맞지 않을 겁니다. 막 평가도 이상하게 좀 가 있고 해서 이제 그런 느낌만 조금 봤었을 때 금방 정답은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시험 문제를 포기하게 많이 하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악착같이 한번 시험 문제 맞출 수 있는 쪽으로 가보셔야 됩니다.